하고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요. 161페이지가 아니라 161페이지죠. 섹션이 넘어갔다. 물리는 오늘 수업한 거 전자기 파트 올릴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날 수업했던 염색체에 대한 것도 올라가 있습니다. 뭔데? 오케이. 자, 10강입니다. 동쪽 상형 뒤에 거부터 하고 10강, 11강, 12강 다 끝내고 다시 돌아오면서 뭐야? 기말고사하고 중간고사하고 마칠 거예요. 왜? 3단원은 진짜 쉬운데. 3단원은 진짜로 쉬운데. 어? 공부하다 뭐하다 똑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그 슬슬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인건비 나오나요?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네, 여러분들 생각 못하는 게 있어요. 몇 가지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비전. 여러분이 20년 뒤에 사회 주축이 되었을 때 과연 여러분이 선택하는 직업이 유망이 있는지. 사양산업을 여러분 찝으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납니다. 지금 세대가 변하면서 뭐가 됐죠? 변화가 된 게 되게 많아요. 옛날에 여러분 문과에서는 경영학과가 뭐였죠? 사기였어요. 경영. 왜? 갖고 갔으니까. 은행에서부터. 근데 요즘 경영학과 안 갑니다. 왜? 은행에서 안 뽑아. 은행에서 여러분 이과에는 수학과를 뽑습니다. 왜? 은행 가서 경영학이 아니거든. 숫자에 대한 것만 정확하면 뭐가 돼? 코가 100이. 되게 많아졌어요. 은행에서 여러분 코딩하는 거 아세요? 제 그 조카놈이 지금 외환은행인가? 외환은행 다니는데 본사를 끌려갔어. 그게 뭐 때문에? 심심해서 지가 코딩 공부해야겠다고 코딩 공부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그게 알려진 거예요. 왜 그게? 그래갖고 본사 기획팀으로 갔어. 얘네 코딩한다고 기획팀으로 가? 어딜? 안 됐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걸 정확하게 잡으세요.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요. 빠르게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 잡으시고요. 그리고 에헤이 생지를 하겠다고 하는 학생 유전하고 한다는 얘기 없어요. 유전을 해봤는데 이야 이거는 뭐야 망사력이야. 빨리 바꾸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은 계속 어려워요. 일단 어렵고 2단원도 만만치 않고 3단원도 뭐야? 만만하다는 게 그렇지 않고 4단원 어떻게 돼? 양쪽 관계 와우. 그지? 시합은 해봐서 알잖아? 우리 정원이? 만만해? 근데 이번 여러분들 모의고사 시합이 40이 확실히 제일 낮았어요. 1등이. 시합은 어렵게 되면 겁나 어렵습니다. 자료 이상한 거 갖다 들이대면서 그지? 이번에 동아고사도 생물선생님처럼 안 보던 그림 갖다 대놓고 뭐야? 거기 자료 해석하다 보면 여러분 하기 힘들어요. 뭘 해도 어렵다. 그지? 근데 묻잖아요. 여러분 해놓은 게 뭐가 있냐고. 안 지났잖아요. 고등학교 생활에. 뭐 수학 다 해놨습니까? 국어는 퍼펙트? 영어는 그냥 100 찍나? 바탕 반도 안 해놓고 이제 반 해놓고 알아 힘든 거 더 힘들더라고. 어? 더 힘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결과가 열매가 달려면 인내는 뭐야? 그만큼 더 괴로워야 합니다. 더 괴롭게, 더 여러분들 뭐냐 치열하게 여러분 인생을 사세요.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0강에 나오는 동적 평행입니다. 동적 평행 보시면 가역 반응하고 비가역 반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어디서 온 것 같으냐? 물리원에서의 뭐 연력학 제2법칙 보는 거 같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인데 여기서는 화학 반응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반응이라고 하는 것하고 역반응을 구별해야죠. 정반응과 역반응. 정반응은 반응 물질이 생성물에 대한 반응. 화살표를 뭐 한다? 오른쪽으로 표시되는 게 정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우리가 반응물이 반응을 해서 C와 D라는 생성물이 만들어진대. 그러면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여기서는 정반응이라고 봅니다. 정반응이라고. 왜? 왼쪽에 있는 게 A, B가 뭐야? 반응물이고요. 그죠? 반응물이고요. C와 D가 뭐기 때문에 생성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C와 D가 A, B로 나타나는 반응을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를 우리가 역반응이라고 얘기한다. 정반응과 역반응, 화학반응에서 화살표를 표현이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기 어렵지 않지 얘는? 그치 상원아? 우리 상원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가르친 1년 반 동안에 이번 시험 대비 좀 열심히 한 게 없어서 나는 이제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상원이가 굳이 고3 때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갖게 됐어요. 그치? 가르치는 고등학생들이 여학생 둘이 시험이 끝나자마자 혼자 하겠습니다라고 나갔거든요. 근데 안타깝죠. 혼자 할 수 있을 여러분들 여력이 있으려면 매년 여러분 이맘때쯤 모의고사를 거의 47점 혹은 만점이 나오셔야 합니다. 어느 과목. 오히려 지금 추가목 파출을 만점으로 나오고 물군이 조금 공부를 안 해서 40점대 초반에 나오는 친구가 제가 물어봤거든요. 걔는 과영반 출신이어서 야 물리원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그랬더니 해야 되겠죠? 오히려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한 바퀴 돌면서 거기에 이제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느낌상의 느낌? 가사의 판단이니까. 그래서 고3 학생들은 여러분들 그만두었으면 제가 안 잡습니다. 왜? 제가 잡았다가 만약에 잘못되는 경우에는 제가 검색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남았을 때는 제가 물론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학생에 대한. 성적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이니까. 그거는. 애가 공부를 안 하고 학원을 안 나오고 뭐하고 그지? 하경아? 아프고 난 다음에 이상해졌어요. 자, 그래서 정방향은 역반응은 뭐라고요? 서로 강제방으로 진행하는 반응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첫 번째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역 반응이네요.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냥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얘기한다면 반만 아시는 거죠. 앞에 조건에 대한 얘기 정확하게 이해를 합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응 조건에 따라서예요. 반응 조건에 따라. 근데 그 반응 조건이 뭐라고요? 농도나 온도나 압력이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도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가역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 끊어놓고 선생님 가역 반응은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겹쳐서 반응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이 대표적으로 90%예요. 나머지 프로학생은 뭐한다? 앞에 조건들을 딱 별표를 쳐놓고 뭐랍니까? 아하, 얘가 더 중요하구나. 왜? 뒤에 말은 다 아니까. 앞에 게 더 중요하다니까. 다행히 여러분들 지금 화학부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빠졌죠. 자발적인 반응과 비자발적인 반응, 자유도라든가 여러분들 뭐야? 엔탈피의 변화야, 무질서도, 엔트로피의 변화에 의해서 이게 농도나 온도나 압력 조건에 얘가 자발적으로 일어날지 비자발적으로 일어날지가 화학 고등학교에서 빠졌습니다. 행복한 줄 아세요? 거기에 빠지면서 화투가 뭐하다? 그나마 해볼 만한 게 되버렸습니다. 그리고 투과목 3학년 때 여러분 공부하실 거 빨리빨리 정하세요. 1학기 내신까지는 들어갑니다. 1학기 내신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게 여러분들 수행평가를 제대로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60점 이상인가?
8점 이상이거든요. 8점 이상이 A예요. 근데 수행평가 60%입니다. 그럼 지필평가에서 몇 점? 5점 맞아도 뭐가 되죠? 8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A를 봐봐요. 4단이 A가? 훌륭합니다. 근데 사탕은 뭐라고요? 상대평가죠. 과탐의 투과목은 절대평가기 때문에 여러분 놓칠 수가 없어요. 알잖아, 네. 그지? 1등급이 뭐 있어? 투과목 1등급 A를 2개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서 4개를 만들어 놓으면 거의 갖다가 쓰기 좋잖아. 과학 성적 좋은 몇 단위를 쓰세요. 그러면 근데 상황을 바꾸어봤습니다. 학교만 쓰리니까 그게. 자, 그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가역 반응이 이해에 속하는 것 우리가 볼게요. 제일 처음에 뭐예요? 상태 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물을 냉동실에 넣으면 얼어서 얼음이 되지만 얼음을 바뀌거든요. 물이 다시 녹아 물이 된다. 얼음이 녹아. 그럼 얘 뭐야? 아, 상태 변화에 대한 얘기. 물질의 상태 변화는 뭐에 속한다? 가역 반응이 분명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어떤 조건 하에서 온도나 압력에 맞는 조건이에요. 오케이? 온도나 압력에 맞는 조건. 그냥 여러분들 무조건 뭐예요? 와,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돼? 아니잖아. 여러분들 냉동실에 물을 넣었는데 그 물을 뭐 하는 거야? 맞춰줘야지만 뭐가 일어납니까? 얼음이 되는 거지. 근데 얼음이 다시 물로 변하는 건 뭐예요? 빼냈을 때, 온도를 높였을 때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선생님,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되는 동시 사건이 일어나는 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압력과 온도가 맞아야 합니다. 상태가 일어나는 점. 그 다음이 또 문제는 뭐예요? 아, 액화하고 물의 기화니까 이것도 상태 변화 과정이네요. 그죠? 상태 변화 과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얘는 뭐에 속하게 얘는 용해 과정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들어가거나 녹아 들어갔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는 과정이 용해 과정에 대한 얘기가 뭐다? 가역 반응이 예로 나와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정반응도 가능하고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뭐라고 한다? 가역 반응이라고 한다.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얘는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할 겁니다. 수분 검출 시약. 와, 이 무지하게 어렵게 나더라. 그래. 야, 수분 검출 시약이라는 게 수분이 뭐게? 물이야, 물. 생성된 놈이 물인지를 검출할 수 있는 시약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염화코발트예요. 염화코발트. 그래서 이게 나타내는 건 어떻게 돼요? 염화코발트는 여러분들 얘는 무수물입니다. 무수화물. 수분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바짝 말라있는 상태도 문색이 된다. 푸른색을 띱니다. 근데 거기에 물 분자가 들어가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수화물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수화물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하면 COCl2 선생님 염화코발트요. 얘를 우리가 착화물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대학 가시면 여러분들 전위 원소에 대한 얘기들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번까지 없는 원소죠. 어디 오비탈? D 오비탈이나 F 오비탈이라고 전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CO 주변에 Cl-두 개하고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을 할 수도 있고요. 얘가 손이 되게 많습니다. 8개까지 아마 물질을 결합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몇 개의 분자가 6개의 물 분자가 뭐가 됩니까? 하나씩 여기에 결합이 되면서 만들어진 그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는 코발트 주변에 누가? 물 분자가 에워싸는 겁니다. 그래서 걔를 우리가 수화물 형태고요. 얘는 뭐라고 한다? 무수화물이에요. 무수화물이다. 수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바짝 마른 건조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염화코발트 뭐라고 표현한다? 육수화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염화코발트 육수화물이다. 물 분자 6개가 에워쌌다. 그러니 문색으로 변하죠.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코발트 이온의 색깔이 붉은. 그럼 무슨 얘기야? 얘일 때는 고체 상태인 거예요. 근데 수화물이 되게 되면 뭔가 물 분자들이 얘네들 뭐하냐? 이온화시켜서 이온의 고부유한 색깔을 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 이 상태대로를 뭐합니까? 우리가 헤어드라이기를 말리면요. 다시 색깔이 문제고 푸른색으로 변화가 됩니다. 온도에 따라서 정반응이 일어나느냐 역반응이 일어나느냐 뭐한다? 확인이 되겠지. 그래서 물 분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얘 말고 또 뭐 있다고요? 옆에다가 더 적을 거예요. 무수황산물. 자, 무수황산물이라고 얘기하죠. 무수황산물이다. 그래서 CuSO4예요. CuSO4가 여러분 무색이에요 라고 하죠. 흰색입니다. 자, 얘는 흰색인데 몇 개? 5개 물 분자고요. 뭘 만들어냅니까? 가역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CuSO4라고 하는 놈하고 우수화물이 되면 만들어지게 되면 뭔색을 띈다? 우리의 색깔이 푸른색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흰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화가 되는 이 상태로 뭐에 해당된다? 가역 반응에 속한다. 가역 반응에 속한다.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역 반응이고요. 가역 반응의 이해는 첫 번째 상태 변화, 용해 과정, 그다음에 뭐에 대한 얘기 나와 있는 수분 검출 시험으로 반응시킬 수 있는 육수화물의 염화포 발주나 우수화물의 황산물이나 얘네들 뭐다? 가역 반응에 속한다. 됐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앞에서 할 얘기 다 끝났어요. 됐죠? 아직 안 적었어요? 나올래나? 안 나오네. 자, 그러고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이 여러분 나오는 게 석회동물과 종이석의 석순 얘기가 나오는데 얘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여러분 수능 보신다면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냥 통합과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뒤에 나올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산화칼슘 수용에 여기서부터 얘기 없다. 자, CaO라고 하는 수산화칼슘이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초석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배우셨나요? 산성비에서 야 토양의 산성화 일어나면 거기에다가 뭐 한다? 백토? 그 산성을 억제시켜 넣어줄 수 있는 물질입니까? CaO라고 하는 산화칼슘하고 CaCO3라고 하는 거다. 석향? 두 개를 넣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얘가 물에 용해가 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CaOH2라고 하는 뭐예요? 수산화칼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산화칼슘 수용액을 뭐라고 한다고요? 소석회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본 과정에 대한 얘기가 명확해야 돼요. 얘를 우리가 소석회수라고 얘기한다고. 소석회수. 자, 그런데 이 소석회수라고 하는 수산화칼슘이 가지고 있는 성질여가 있죠. 뭐로 수한다? 이산화탄소 검출에 활용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이산화탄소 검출에 활용할 수 있는데 얘를 CO2의 검출에 사용한답니다. 이산화탄소를 검출할 때 사용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산화칼슘 수용액에다가 뭐를 넣어본다? 이산화탄소를 수용하고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요 CaCO3라고 하는 여러분 앙금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뿌옇게 흐려지죠. 그래서 뿌옇게 흐려지는 원인이 되는 물질은 누구다? H2라고 하는 물까지 만들어지는 과정.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뒤에 나오는 중화 반응이라고 하고 앙금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중화 반응도 되고요, 앙금 반응도 되는 반응이죠. 중화 반응하고 앙금 생성 반응이다. 자,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에다가 수산화칼슘 속에 이산화탄소를 계속적으로 투여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뿌옇게 그게 다시 맑아집니다. 그 다시 맑아지는 과정이 뭐예요? 얘가 가역 반응이에요. 걔가 누구다? CaCO3라고 하는 탄산칼슘에 물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지하수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가역 반응이죠. Ca에 HCO3의 초라고 하는 뭐가 만들어집니다. 탄산소 칼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은 뭐다? 우리가 보통 석회암의 용해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정반응을. 반대로 뭐라고 한다? 우리가 석출 반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용해에서 나타나는 게 누구라고요? 얘가 석회 동물이 형성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석출이 되는 반응이 뭐라고요? 종유석이나 석순이나 석주? 석주라고 안 하고 이제 돌기둥이라고 씁시다. 이렇게. 얘는 가역 반응이에요. 얘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탄산수소 칼슘이라는 놈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시 맑아집니다. 그래서 네팔이나 여러분들 인도에 가보면요. 히말라야 산맥 밑에 지하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는 물이 겁나게 흐른답니다. 그 지하에 뭐가 있어요? 석회암. 걔가 용해가 되어서 바닷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녹여서. 그럼 바다 안에 뭐가? 이산화탄소량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게 변화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얘기는 한번 정리를 여러분 제대로 해주시면 여기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묻든 간에 여러분들 화학식에 대한 거 전혀 기억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갑시다요. 됐습니까? 산화칼슘, 그다음에 누구예요? CO2 검출, 그리고 석회동굴이나 종유석이나 석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들. 지금 고3 학생들 과학 특강을 넣어놔갖고 과학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12시간이 됐나? 화요일, 수요일까지 넣어놔갖고 12시간 동안 애들 어떻게 죽일지 모르겠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뭐예요?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석회동굴은 탄산칼슘이 지성물이다. 그런데 오른쪽 과정은 뭐라고요? 용해, 석회암이 지하수에 이산화탄소가 머금은 물이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용해가 되면서 탄산소 칼슘이 만들어진다. 근데 그 탄소 칼슘이 거꾸로 역광이 일어나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고 물이 빠져나가면 뭐가 돼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뭐? 석수. 위에서 내려오는 뭐? 석주. 그지? 둘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아, 종이석 있다. 밑에서 올라오는 석순. 위에서 내려오는 게 뭐? 종이석. 그리고 얘네들이 만나면 뭐가 되죠? 돌기둥이 만들어져. 그래서 석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반응이라고요? 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석회된 물 안에 가면 뭐가 돼요? 석회 동물도 보이고, 조물석도 보이고, 석순도 보이고, 석주도 보이고, 그지? 맞아, 맞아. 자, 그렇게 나타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가역 반응의 이해에 대한 얘기에서요,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한 얘기는 일단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용해 과정입니다. 녹아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들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이 생명체 내 반응에서의 광합성에 대한 얘기죠. 광합성. 광합성하고 호흡이 뭐에 속한다? 이게 정반응과 역반응입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거꾸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이 조직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혈액 속의 용해가 돼. 혈액 속의 용해. 기체의 용해 과정이죠. 얘 과정도 뭐에 속한다? 무브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 이 과정에 대한 얘기는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조직세포에서요. 조직세포에서 혈액으로 뭐합니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조직세포가. 그지? 그러면 조직세포에서 뭘 통합니까? 세포호흡을 합니다. 그럼 조직세포에서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부채가 방출이 되면요. 이산화탄소 부채를 어디로? 혈관으로. 혈관으로 모질관을 뭐합니까? 내놓죠. 그러면 이 CO2라는 놈이 이산화탄소는 혈관으로 들어오면요. 이게 지금 몇 가지 과정으로 나타나냐면 두 가지, 세 가지 과정으로 여러분 이동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자, 이산화탄소가 그냥 용해가 된 상태로 이동하기도 해요. 기포 상태로 용해가 된 상태로 그냥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산화탄소가 어디 들어온다? 적혈관으로 기어 들어옵니다. 적혈관으로. 자, 이산화탄소가 적혈구 안으로 기어 들어오면 이산화탄소를 누구랑 물하고 만나서 반응을 시키는데요. 얘가 효소가 가능합니다. 그 효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탄산 무수화 효소라고 합니다. 자, 적혈구로 들어오면요. 이렇게 용해가 되기도 하고요. 탄산 무수화 돼서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무슨 형태? HbCO2 형태로 이동을 시키기도 해요. 용해가 돼서 이동하기도 하고요.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이동도 합니다. 헤모글로빈이 산소만 이동시킨다. 걔는 거짓말입니다. 이산화탄소도 이동을 시켜요. 그 다음이 탄산 무수요소에서 얘가 여러분들 작용을 하면 H2CO3라는 놈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가 몸 안에서 뭐가 되는 거죠? H 플러스와 HCO3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된 상태에서요. 얘 H 플러스는 어디에다가 적혈구 내에 보관을 합니다. 왜? 체액의 pH 유지를 위해서. 그러면 나머지 HCO3 마이너스를 어디로? 다시 혈장으로 보내서요. HCO3 마이너스나 아니면 나트륨 그라펜 NaHCO3 형태로 뭐한다? 이동을 시켜요. 얘가 이제 용해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혈장을 통해서 쭉 뽑은 적혈을 통해서 HbCO2 형태로 지금 전달이 된 놈이 다시 폐해가면 어떻게 된다? 내뱉어야죠. 그럼 폐해가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헤모글로빈 HbCO2에서 어떻게 전환이 될까요? HB로 바뀌고요. CO2가 빠져나와요. 얘가 어디에서? 폐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CO2가 어디로? 외부로.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반응이 일어날까요? 역반응이 일어나겠죠. 역반응이 일어나면서 얘가 어디로? 적혈관으로 다시 들어가서 H2CO2라고 반응을 하면 CO2를 용해가 됐든 뭐한다?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몸 밖으로 뭐야? 빼내는 과정이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날숨과 들숨 사이에서 뭐한다? 얘가 계속 여러분들 몸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 쉴 때 보면 그러잖아. 밥 먹고 났는데 왜 힘들어 죽겠어? 왜? 소화시키느라고 몸에서. 소화시키려고 정신 없어. 됐죠? 그래서 오른쪽 과정이 정반응이라면 유리 과정이라면 거꾸로가 뭐예요? 석출이 아니라 뭐야? 용해의 정반대가 뭘까? 석출이겠네. 근데 CO2의 기포가 발생하는 거죠. 빠져나오는 반응입니다. 얘도 무슨 반응이다? 가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석유로 배웠겠네. 완충작용. 화초 마지막까지 배우셔야 얘를 이해하세요. 공통 이온 효과에 대한 얘기까지 배우셔야지 이 가역 반응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진다. 거기까지는 아직 퀘스천 마크로 두시고요. 궁금하시면 여러분 어디를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하트도 보시면 될 텐데요. 그 정도 아마 열정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프에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가역 반응이네요. 자,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한쪽 반응으로만 진행되는 반응인데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정반응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거의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뭐라고요?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비가역 반응은 주로 뭐야?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미 뭐야? 발생이 된 것들. 첫 번째 뭐예요? 연소. 야, 연료를 태웠는데 거꾸로 돌아갈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무지무지하게 작은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금속과 산의 반응에서 보통 기체가 발생되는 반응인 경우에 뭐에 속한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다시 돌아간다. 돌아가기 어렵다. 그래서 수소기체가 발생되는 경우고요. 중화 반응 마찬가지. 그 다음이 앙금 생성 반응 마찬가지. 그래서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은요, 연소 반응이나 기체가 발생되는 반응이거나 중화 반응이거나 앙금 생성 반응 뭐에 속한다? 얘는 비가역 반응이라고 고수합니다. 기말고사 1번 문제겠네요. 다음 중에서 비가역 반응을 찾아라. 혹은 가역 반응을 찾아라. 첫 번째 문제, 한 문제 맞췄어. 다음. 자, 동쪽 평형 상태입니다. 우리가 동쪽 평형과 요 정반대말이 모두의 정적 평형이죠. 근데 이제 물리에서 얘기하는 정적 평형과 우리가 얘기하는 화학에서 얘기하는 동쪽 평형에 대한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정적 평형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양쪽에 똑같은 힘을 가했어요. 그럼 얘는 힘 F가 동시에 가해져서 힘의 평형 상태가 원래 정지 상태가 그 정지 상태가 계속 뭐가 될까요? 유지가 될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얘는 뭐예요? 정적 평형이에요. 근데 동적 평형 상태에서 대표적인 얘가 뭡니까라고 한다면 상태 변화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상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태 평형. 근데 그 상태 평형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자, 우리가 일정한 용기가 있고요. 그 용기에다가 물을 담아봅니다. H2O 리퀴드. 그리고 외부 온도가 T로 일정하답니다.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시간이 경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물이 싹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맞죠?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물 분자가 빛이 어디에서 액체의 표면에서 뭐가 나타납니다. 이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액체의 표면에서 옆에 있는 물 분자의 인력을 끊어내고 얘가 도망을 간다는 말이야. 그래서 표면에서의 기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증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면에서 나타나는 기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를 우리가 증발이라고 표현하네요. 증발. 그럼 빛의 내부에서의 기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걔를 끓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라면물 끓여보지 말 거예요. 처음에는 가열하면 어떻게 되죠? 위에서 김이 싹 올라오다가 막 기포가 발생하죠. 그럼 위에서 김이 올라올 때가 뭐 되는 거야? 증발. 아래에서 기포가 막 발생할 때가 뭐야? 이게 끓음입니다. 물론 끓는 온도가 100도씨는 아니더라고요. 물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면에서의 기화 현상이 우리가 증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뭐라고요? 양쪽의 분자가 인력을 끊을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증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증발은 어디에서도 영화에서도 나타나요. 얼음의 어른 여러분들 명태. 황태 만드는 거 아시죠? 황태 덕상은요 그냥 널어놓습니다. 명태를. 그럼 걔가 얼은 상태로 뭐가 되는 거야? 기화가 돼요. 냉동 건조입니다. 냉동 건조식품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우리가 승화라고 얘기하잖아. 승화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빠져나간 입자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증기 입자라고 얘기해요. 수증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물이니까 여러분들 수증기라고 얘기하죠. 얼음, 유제품이 뭡니까? 석유면 유증기입니다. 유증기. 에탄올이면 에탄올 증기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증기가 만들어지면 얘는 기체 상태입니다. 뭐 할까요? 불규칙하게 움직여 다니면서 표면이 여러분들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
도마에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입자들 중에서 어떤 재수없는 무관리가 충돌하다가 여기서 다시 잡히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잡혀 들어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응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걸 증발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다시 잡혀 들어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응축 혹은 뭐 응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오픈되어 있는 용기 안에서는 뭐가 나타날 수가 없다. 동쪽 편에서 나타날 수가 없다. 그니 동쪽 편에서 나타날 수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이렇게 나타나면 얘는 그래프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X축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시간이라고 얘기했을 때 온도가 일정하다면요. 온도 T가 일정하다면 증발 속도가 뭐한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발 속도는요. 뭐하고 온도의 영향만 받습니다. 온도가 일정하다면 증발 속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오케이? 증발 속도는 안 변해요. 그런데 얘는 응축 속도가요. 이 바깥의 표면이 너무 넓은 표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축 속도가 되게 작아요. 놀랬지? 놀랬지? 자, 응축 속도가 뭐한다? 왜? 수업하기 싫어? 자, 응축 속도가 변하지 않고 작은 상태로 일정히 나타난단 말이지. 응축 속도, 응결 속도가. 그럼 뭐가 되죠? 얘 나머지가 뭐 증발해서 도망을 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에 물이 바짝 마른 상태입니다. 빨래만 할 때 이래서 여러분 뭐예요? 오픈된 공간에 바람이 잘 모아는 곳에 쓰는 곳은 좋잖아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그런데 여기서 얘를 물을 놔두고요. 그 용기를 뭐한다? H2 리퀴드입니다. 밀폐시킵니다. 닫아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증기가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그지? 그래서 증기가 도망을 갈 수가 없어서 시간이 경과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 여기 안에 물의 수면은 뭐가 될까요? 원래 수면보다 조금은 낮아질 거예요. 그죠? 그럼 낮아지면서 H2의 리퀴드가 있을 테고요. 그러면 수증기들이 뭐합니까? 여기 안에 가득히 채워서 무슨 상태? 포화 상태에 이를 거예요. 포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야, 물의 표면이 뭐한다?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는 뭐야? 아주 치열하게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리 보세요, 오리. 물 위에 떠있는 오리가 뭐합니까? 가만히 서서 여러분들 그냥 빽빽 거리는 거지 밑에 바로 뭐하고 있습니까? 범인을 적고 있습니다. 왜? 뻔스를. 위에서 보는 평화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니까 밑에는 치열하게 뭐하고 있다? 발을 하고 있다니까. 싱크로나이즈 수영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위를 뭐합니까? 이러면서 이름 있잖아요. 발을 뭐하고 있대? 겁나게 적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요 표면에서 나타나는 증발되어진 양과 거꾸로 나타나는 뭐다? 응축량이 서로 뭐한다? 같은 상태가 돼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증기가 무슨 상태다? 수증기의 포화 상태에 이르러야 돼요. 수증기가 포화 상태 여러분들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얘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다면 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증발 속도는 뭐가 된다고요? 처음부터 변하지 않고 일정이 나타나는데 자, 안에 있는 증기의 양이 점점 커질수록 응축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커져요. 응축 속도가 커져서 0에서부터 증가가 돼서 어디에 얘하고 같아지는 순간 얘를 우리가 응축 속도라고 한다면
요 상태가 되게 되면 t 이전까지는 뭐가 되죠? 동적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t 이후에 같아진 이후부터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여기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는 음측 속도하고 증발 속도가 뭐해지는 순간 같아지는 순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적 평형 상태라는 얘기는 증발량과 응결량이 서로 뭐한다? 음측량이 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증발량과 음측량이 같은 상태. 맞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야, 그러면 얘를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죠? H2O의 리퀴드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를 H2의 가스를 우리가 뭐로 본다? 정광이라고 본다면 반대방은 뭐예요? 역광이겠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속도를 정광의 속도라고 얘를 역광의 속도라면 동적 평형 상태라는 얘기는 정광의 속도와 역광의 속도가 뭐한다? 같아지는 순간이에요. 오른쪽이 뭐라고요? 증발 속도. 왼쪽이 뭡니까? 우측 속도죠. 같아지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한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상태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 이 안에 있는 순기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의 압력을 우리가 뭐라고요? 포화 순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포화 상태가 더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 사우나에 가보면 위에 물방울들이 무지하게 맺혀 있죠. 걔 뭐가 되는 거야? 음측속도가 증발속도. 그 상태가 뭐가 된다? 동적 평원 상태겠네요. 계속 순기가 증발이 되면서 뭐가 된다? 벽에 달라붙은 응격이 일어나니까. 걔는 표면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요? 옆에 부분에서입니다. 얘는 온도가 일정히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가.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학생들이 뭐예요? 여기에 대한 얘기 다 잘합니다. 근데 딴지 걸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증발 속도의 의미가 뭐예요? 얘는 온도에 따라 변화가 됩니다. 온도에 따라 변화가 생깁니다. 온도에 따라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증발 속도의 의미가 뭐냐면요. 단위 시간 동안에 단위 면적당 증발되는 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위 시간과 단위 면적이라는 얘기가 들어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증발량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증발 속도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실제 선생님 증발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증발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표면적으로 어떻게 해요? 넓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빨래를 어떻게 합니까? 뭉쳐서 던져놓지 않고 펴서 최대한. 왜? 면적을 넓혀주면 어떻게 돼요? 증발 속도는 똑같은데 단위 시간당 증발량이 커지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이 증발된 증기들이 확산되는 속도가 어떻게 될까? 더 빨라집니다. 그럼 거꾸로 응축되는 속도가 훨씬 더 뭐랄까요? 작아져요. 그러니까 증발량이 뭐 하는 거야? 많아지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증발이 잘 되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죠? 온도 높으면 증발수 자체가 커질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표면적이 커야 됩니다. 세 번째 바람이 잘 부는다는 뭐 한다? 증발량이 커집니다. 증발이 잘 되는 조건이죠. 이해됩니까? 화폐도 똑같이 나옵니다. 화폐도. 얘가 화폐에서 화음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얘를 뭐라고요?
상평이라고 한다. 그러면 선생님, 자, 제가 여러분들 화학평에서 나올 수 있는 상태 평에 대한 얘기를 물에 대한 상평의 목표가 그려드릴게요. 우리가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온도. 그리고 뭐야? 압력입니다. 온도와 압력이라는 두 조건에 의해서 뭐한다? 물질의 상태가 변할 수가 있어요. 물질 상태가. 그래서 온도에 따른 압력에 따른 변화를 보면요, 얘는 물 같은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체, 액체, 기체의 조건이 어떻게 나타나니까 얘가 고체 상태예요. 얘가 뭐다? 액체 상태고요. 얘가 기체 상태의 물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액체와 기체의 상평형 복선이라는 얘기가 어디냐면 얘를 얘기합니다. 얘를. 그 온도와 온도에 따른 그때의 압력이 맞아야지 뭐가 된다? 압력이 맞아야지 그때 상태에서 동적 평형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무슨 곡선이다? 기화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화 곡선. 그 다음이 액체와 고체가 여기 온도와 이 압력 상태에서 뭐에 공존하고 있는 온도 압력입니다. 공존하고 있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융해 곡선이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러면 세 개가 한꺼번에 묶여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삼중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삼중점 T라고 표현하고 여기는 누가? 액체, 기체, 고체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온도 압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고체와 기체 예곡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승하곡선이라고 부르죠. 승하곡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라면 스프라든가 그다음에 누구예요? 라면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냉동 건조시킵니다. 알아? 얼려놓고 뭐 하죠? 압력을 낮춥니다. 그럼 고체가 뭐를 변해요? 기체를 변해요. 그럼 안에 있는 수분만 뭐가 되는 거야? 날아가고요. 안에 있는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냉동 동결 건조예요. 냉동. 그 다음에 또 하나. 야, 여러분이 지구에서 배운 이거 있잖아요. 야, 해구라고 하는 곳이 이쪽에 있는 뭐가? 해양 지각이, 해양판이 대륙판의 밑으로 뭐야? 확인이 돼. 압력이 뭐 할 거야? 무지하게 가해지지 않고. 그럼 고체 상태에서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뭐로 가겠죠? 액체로 변할 거였어. 이 상태들이 어디 안에서? 그 온도나 압력에 따라 상태가 변할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평에 대한 얘기가 얘하고요. 얘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럼 승화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뭐가 되죠? 닿는 거죠. 물의 상평 곡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있는 거라니까. 물론 끓는 점이나 녹는 점에 대한 얘기 같은 얘기하지 않겠죠. 얘를 우리가 물의 상평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 그래프 자체를 여러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압력이라는 놈하고 온도라는 놈에 의해서 뭐야? 물질의 상태가 변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꼭 기억하시라고. 됐습니까?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들을 해석을 할 테니까. 자, 그래서 동적평에 대한 얘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설탕을 가열할 때
일정 온도가 되면 뭐가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얘도 동적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상태에 따라서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뭐한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이 나타나는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조건 조심하세요. 모든 압력이나 뭐에서 온도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특정한 조건에서 나타날 수 있다. 다음. 자, 첨부자를 살펴보기 밑에 보시면요. 이산화질소하고 자산화질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얘가 색깔이 분명해요. 그걸 배워서 나타나는 겁니다. 왜? 이 3시간짜리 수업을 1시간 반을 들으니까 생생하게 잡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산화질소입니다. 이산화질소가 무슨 색이죠? 적갈색을 띄어요. 근데 적갈색을 감아두고 가만히 놔두면요. 점점 뭐야? 예, 자산화질소는 무슨 색이다? 얘는 무색입니다. 아, 색깔이 변화가 되는데 이산화질소만 넣어놓고 시간이 경과가 되면 얘가 뭐한다? 적갈색이 점점 이거 터져요. 그리고 자산화질소를 넣어놓고 무색을 넣어놓고 시간이 경과가 되면 어떻게 된다? 얘는 다시 색깔이 짙어집니다. 그래서 얘네 온도가 같다면 얘네들의 색깔은 뭐하게? 같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얘를 화학 반응식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니까 NO2가 적발색이라는 게스 상태, 얘는 상태 변화가 아닙니다. N2O4로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앞에 2를 맞춰야 되겠네요. 몰필 변화 달라요. NO2 2몰이 N2O4 연말 1몰로 변화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정반응하고 반대방의 역반응이 뭐야? 동시에 나타난다는 얘기를 보여주시면 돼요. 왼쪽에서는 2배 NO2가 5로 변화가 되는 반응이다. N2O4가 되는 반응이 정반응일 거예요. 그리고 반대가 역반응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N2O4가 뭐가 되는 거야? 반응물이 되기 때문에 얘가 오른쪽으로 진행된 2배 NO2가 되는 반응이 정반응이고요. 반대가 역반응일 거예요. 맞습니까? 어떤 걸 반응물로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지? 파인. 확실히 고3 눈하고 고등학교 2학년 눈이 다르구나. 고3 애들은요, 지금 지쳤어도 뭐가 되냐, 눈을 살아야 돼. 눈을 살아갖고 뭐 한다? 날 잡아먹을지 보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눈이 뭐하고 같이 가네. 에이, 아직 내공이 깊어지질 않았군요. 자, 요걸 우리가 뭐야? 상평형, 동적평형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뒤에 보면 뭐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무슨 반응? 정반응. 나가 무슨 반응이에요? 역반응.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담아두는 간에 정반과 역반응이 동시에 나타나서 나중에 동적평형으로 조절이 되게 되면 색깔이 뭐게? 같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B가 뭐야?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 그죠? 자, 이 상태잖아요. 동적평형에 도달이 되면 후에는 N2와 NO2의 농도가 일정히 유지가 된다. 유지가 된다.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동적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한 적갈색이 뭐야? 결정이 된다. 어느 걸 넣든 간에 어쨌거나 동쪽평한테 같은 온도에서 넣으면 색깔이 양쪽의 농도의 비가 같을 테니까 색깔이 뭐야? 같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리고 넘어가면요. 상평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그래프 나와 있는 거. 이거 넘어갑니다. 설명을 했으니까. 고체와 액체 사이 상평형도 마찬가지로 승화성 물질에 대한 얘기 같이 나왔어요. 어떤 상태이든 간에 상평형 곡선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 용해평형입니다. 용해평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용해 속도하고 무슨 속도야? 석출 속도네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용해입니다. 용해. 우리가 물질의 용해에 대한 얘기를 가만히 해보면요. 물질의 용해 가족이래요.
자, 용해란 얘기가 무슨 얘기야? 뭐가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뭐가 들어가는 걸 얘기한다. 근데 용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어떻게? 자, 용해가 일어날 때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용매와 누구 사이에 용들 간의 인력의 크기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한다. 용매 간의 인력보다 커야 합니다. 용매 간의 인력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용질과 용질 사이의 인력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지 뭐한다? 용해가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뭐예요? 분자간의 힘이에요. 그래서 화원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오버들을 요즘 많이 하셔서 공화독 얘기했잖아. 생문 선생님 1학년에다 화투 문제를 내더라고.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요번에 20문제 다 만들어냈어요. 선생님. 비슷한 문제 유형이 모의고사에서 봐도 없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평균이 한 3, 4점 나오더라. 30점. 얼마? 20점대? 30점. 행복하죠. 그지? 재원이 웃고 있다, 제식이. 니네도 생물 몇 대? 한 30점대 나오냐? 물리는 내가 보기에는 한 8점대 나올 것 같은데. 40점대래? 그런 생물을 주시는 82점을 맞았습니다. 잘 봤잖아. 사학도 모의고사 문제가 나오는데 8점대 후반 나오고. 물리가 저기 그렇게 공부시키고 저기 망가지고. 저기보다 잘 봐야 된다니까 주시는데. 물리가 없어. 82점 나왔단 말이에요. 됐지? 이런 조건이어야지 뭐한다? 용해가 잘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용해에 대한 얘기는요. 용매화 현상까지 우리가 보셔야 돼요. 용매화 현상이다. 용매화 현상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용 결정과 공결정의 차이. 여러분이 뒤에 그 화학 결합에 대한 얘기를 배우고 분자의 구조나 분자의 특성에 대한 얘기, 급성에 대한 얘기 배우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용매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NaCl이라는 물질을 용해를 시키는데 그럼 얘는 이용 결정이기 때문에 물의 용해가 되면서 어떻게 되죠?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는 게 아니고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물 분자가 어떻게 생겼죠? 극성을 떼요. 물 분자가 극성을 떼어서 우리가 산소로 결합되어 있는 부분과 수소하고 공유라고 하는데 산소 부분이 무슨 극이에요? 마이너스 극이고요. 수소가 뭐예요? 플러스 극입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분자의 쌍극자 혹은 분자의 이중극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자의 뭐 때문에 편향 때문에 나타나는 그게 성균은 끄떡끄떡 정비운 정도인. 그래서 얘는 누가 산소가 와서 달라붙어서 얘를 애고 싸요. 왜? NA가 플러스니까. NA가 플러스니까. 그리고 염소는 누가 수소가 달라붙어서 뭐한다? 애고 쌉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물에서 여러분들 이온이 서로 나뉘어졌다가 다시 붙을 수 없는 게 뭐 때문에? 물 분자가 애고 싸니까 다시 결합을 못해요. 이게 뭐라고? 용해 과정이라. 그러니까 용매화 현상이라는 얘기가 용매가 용질 입자를 뭐 애고 싼다니까. 알아? 다시 갈게요. 야이씨. 미치겠네. 안 그러다가. 자, 그 다음이 설탕이 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탕을 용해를 시키면요. 각설탕이라고 얘기해요. 설탕을. 그러면 2분의 1부가 뭐합니까? 녹아 나옵니다. 이게 뭐야? 용해예요. 근데 1분이 뭐한다? 가서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석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용해에 대한 설탕 분자는요. 우리가 설탕은 여러분들 실제로 얼마죠? C 12개, H 몇 개죠? 22개, O에 11개예요. 거듭입니다.
그래서 얘 결정 구조에 따라서 일부분은 뭐가 됩니까? 음의 성질을 띠고 일부분은 양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물 분자가 얘를 에워쓸 때요. 달라붙는 부위에 따라서 산소가 달라붙느냐 수소가 달라붙느냐 뭐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얘를 에워싼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용매화 현상이라고. 용매화 현상이 일어나야지 뭐가 됩니까? 용매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녹는다는 게 그냥 녹는 게 아니에요.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녹습니다.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 물에다가 기름을 넣었더니 안 녹아요. 왜 그렇죠? 물과 어디 사이 기름 사이 인력의 길이가 물 사이 인력보다 작기 때문에 뭐야? 연계가 안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 용해 과정까지 이해를 하셨다면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뭐에 대한 얘기를? 용해 평형에 대한 얘기를. 용해 평형. 자, 물질의 용해 과정에 대한 얘기를 따지면요. 우리가 얘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마찬가지다. 온도나 압력이에요. 온도나 압력.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용매의 종류. 이 세 가지가 물질의 용해에 대해서 뭐한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죠. 상변화에서는 상태 변화에서 온도나 압력만 변화가 시키는데 여기서는 뭐가 된다? 용매의 종류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용해를 시켰을 때 처음에 여러분들 뭐야 이렇게 놔두면 뭐가 더 커집니까? 용해되어지는 속도가 커요. 반대로 석출되어지는 속도는 뭐라? 반대로 석출되는 속도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작고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그래서 얘도 온도가 일정하다면 용해되어지는 속도는 뭐가 됩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히 나타나요. 시간이 지나도 용해 속도는 뭐가 된다?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석출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작았다가 점점 커지면서 얘랑 뭐 했대? 같아질 때 석출 속도가 같아질 때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용해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시간 t초 이후가 뭐가 된다? 동적 평형 상태에 이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온도를 맞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석출 속도가 더 커져요. 일부가 석출이 되겠죠. 온도를 높여버리면 용해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용해 속도는 뭐와 관계가 된다? 온도에 의해서 뭐한다? 비례 관계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용해 과정이 발열 과정인 경우도 있고 흡열 과정인 경우도 있어요. 흡열 과정인 경우가 뭐가 된다? 온도가 높을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또 하나 우리가 용해 과정에 대한 얘기를 구별을 할 거예요. 용해 과정이 무슨 과정이다? 흡열 과정인 경우가 있죠. 얘는 대부분의 고체 물질. 대부분의 고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용해 과정에 뭐에 속한다? 흡열 과정입니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 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발열 과정인 게 있습니다. 발열 과정인 게 누가 있죠? 수납침이나 수납클림이나 수납칼슘의 용해 과정이 고체 용해 과정이 무슨 과정이다? 발열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설제로 뭘 사용하죠? 염화칼슘 사용하죠. 염화칼슘 사용하면요, 얘가 물에 의해서 녹을 때 뭐가 됩니까? 열을 발생해요. 그 옆에 있는 눈들을 뭐합니까? 녹여요. 그리고 녹아 들어가서 뭐한다? 어느 정도 낮춥니다. 그래서 어디 않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깜빡깜빡.
졸지 말라고. 그 다음이 대부분의 기체의 용해 과정은 뭐에 속한다? 발열 과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온도가 높을수록 뭐할까? 용해 속도가 작아지는 놈들이에요. 용해 속도가 작아지는 놈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용해 과정에 대한 용해 평형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죠? 상평형 그리고 용해 평형 전부 다 우리가 가역과입니다. 뭐 박영 돌아와라. 멍하지 말고 뻑뻑거리자는 멍하고 있다가 집에 가면 이제 유튜브 다시 들어지잖아. 유튜브 들으면서 좋아요 안 누를래? 그랬더니 적어놓는다 비공개로. 비공개로 나오면 왜 불편하게 무지하게 불편할 텐데 한번 볼 때마다 저한테 뭐예요? 카톡 보내갖고 선생님 보내주세요 혹은 뭐야? 공개해주세요 이따고 얘기해야 될 텐데 생태계 딱 만들어진 다 비공개로 만들어졌어요. 앞에서 끝까지 한 과정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하고 고3 과정이 한번 끝나고 문제풀이까지 다 끝나는 상태가 되면 학 비공개로 만들어 놓고 선택하는 학생은 와서 뭐한다? 태블릿을 잠깐 모아서 해갖고 확인할 수 있네. 내 아이디. 자, 됐습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요?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요. 지금 뭐가 나옵니까? 용해평형에 대한 얘기 나오네요. 보세요. 기체가 액체, 누가 동접된 구조는 용해평형. 제 용해과정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이미 발열과정, 흡열과정에 대한 얘기가 화투과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기를 넣는다니까. 자, 이거 페루식 계단 소금막 그리고 살리네라스. 자, 물의 자동 이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오늘 안 나갈 겁니다. 딱 10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평형상수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립니다. 평형상수. 자, 우리가 평형상수라고 하는 K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평형상수다. 자, 제가 평형상수 K에 대해 설명을 드릴 이유는요. 딱 그거예요. 물의 이온극 상수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화투에 나온 평형상수를 이해해야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하기 위해서 대처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력법에서 그거죠. 5대 정비. 같이 알아보면 뭐한다? 그 보기들이 훨씬 더 이해가 더 잘 되고 훨씬 더 너무하게 잘 풀 수 있게. 자, 그래서 평형상수란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상평형, 상대평형이나 용해평형에서는 뭐예요? 증발 속도나 용해 속도가 뭐하고 되겠습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 화학평형 상태에서는요, 농도에 따라서도 정반응의 속도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A몰의 A와 B몰의 B라고 하는 반응물이 만나서 우리가 가역 반응을 일으켜서 C몰의 C와 D몰의 D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반응을 뭐라고요? V보다 정반응의 속도라고 합니다. 정반응은 반대방으로 진행하는 속도를 뭐라고 한다? 역반응의 속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 A하고 B만 넣어놓고요. 실제 반응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 B가 반응물이 생성으로 변하면서 반응물의 농도는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요. 생성물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늘어날 거예요. 맞아?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어떻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난다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형태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정반응의 속도는 점점 줄어들어요.
왜? 반응면의 농도가 뭐 할 테니까? 감소할 테니까.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라고 하는 V1의 크기는 점차 어떻게 된다? 감소할 거다. 얘 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반응물의 농도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농도 변화. 그러면 생성물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얘 농도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역반응이 우수하게 나타날 거라니까. 그지? 역반응이 우수하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역반응이 우수하게 나타나면요. 역반응은 뭐가 될까요? 점점 더 커진다니까. 그래서 역반응의 속도를 V2라고 표현한다면 이 상태가 되면 얘도 마찬가지게 T초 이후에는 무슨 상태다? V1과 V2가 같아지는 상태인 얘를 우리가 뭐라고? 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하원에서는요, 뭐만 얘기를 합니까? 증발 용해에 대한 얘기는 증발 속도나 용해 속도가 온도의 관계에 있어서 전반에서 일정한 상태에서 역반응만 쫓아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요, V1하고 V2가 같아지는 상태라면, 그럼 실제로 V1하고 V2가 같아지면요, 어떻게 나타납니까라고 한다면, 얘 농도도 반응물의 농도도 일정하고 생성물의 농도도 뭐합니까?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상태라고요? 화학평형 상태. 화학평형 상태에 정반과 역반의 속도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는 뭐예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어떻게 되고 있다? 공존하고 있어야 돼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어떻게 같이 존재를 해야 된다고요. 생성물이 공존하고 있으면서 얘네들의 농도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화학평형이라고 얘기한다니까. 얘를 동적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실제 우리가 반응 속도를 표현하는 방식이요. 되게 많습니다. 농도로 따지거나 아니면 질량으로 따지거나 아니면 암극이 사라지는 걸로 따지거나 겁나게 많은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하나로만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V1이라는 정반응의 속도를 어떻게 표현하면 K1의 A의 A승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한 건 지금 뭐예요? 몰농도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뭐라고요? 몰농도입니다. 그래서 A와 B의 몰농도 A승, B농도의 뭐야? B승 이렇게 하고 계수까지 사용을 해서 우리가 반응도 표현한다고요. 이걸 설명하려면 여러분한테 뭐한다? 반응도 차트 전체에 관한 게 아니라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뭐야? 우리 이온목 상태 그냥 표현해 놓은 거예요. 아마 가르치는 선생님들 깝깝할 거예요. 아, 화학평을 이렇게만 설명해 줄게. 왜? 평형 상태에 대한 얘기와 평형 상태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역반응의 속도를 V2라고 얘기를 하고요. V2는 K2에다가 뭐가 됩니까? 그럼 역반응은 누가 반응물이에요? C와 D가 반응물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근데 앞에 있는 K1과 K2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라고 한다면 얘를 반응 속도 상수 혹은 반응 속도 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응 속도의 상수다 혹은 반응 속도 계수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뭐하고 관계된다? 온도하고만 관계가 돼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선생님 왜 정반응 속도가 떨어져요? 왜 반응이 진행될수록 얘네들의 농도가 뭐하니까? 작아질 테니까. 앞에 있는 속도 상승 변하지 않는데 뒤에 있는 농도들이 뭐한다? 작아지니까 반응속도가 작아진다고 정보를. 그럼 역반응의 속도는 왜 늘어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성물들이 뭐 할 테니까 농도가 커질 테니까. 맞아. 그러다가 이 농도가 같아지는 상태, 얘네들의 속도가 같아진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평형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럼 V1하고 V2가 같아진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면서 그럼 얘네들을 같이 놔버리면 되겠네. 그럼 무슨 얘기야? K1에 A의 A승과 B의 B승과 C의 뭐야? K2의
C의 C승과 D의 D승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지. 그럼 선생님 얘네들이 이 상태는요 어떤 상태예요? 라고 한다면 이 상태가 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농도도 낮아지고요 B의 농도도 낮아지고요 C의 농도도 뭐가 될까요? 높아지고요 D의 농도도 높아지면서 뭐야 각자가 일정하게 농도가 유지가 되는 상태에 넣었을 때 값이야. 이해가 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선생님 K1하고 K2는 계수기 때문에 얘를 한쪽으로 몰아보죠. 그럼 어떻게 나타납니까? K2분의 K1의 값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얘를 농도는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되겠네요. A의 A승, B의 B승, C의 C승에 D의 뭐라고요? D승으로 나오겠네요. 얘가 누구예요? 평형상수. 평형상수란 얘기는 결국에는 정반응의 속도상수의 계수와 역반응의 속도상수의 계수의 비기 때문에 얘네가 온도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반응계수, 평형상수도 뭐한다? 온도영향을 받는다는 얘기. 그럼 얘네들의 농도는 무슨 농도예요? 라고 한다면 처음 농도가 아니라 평형상태 공존하고 있으면서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에 평형 농도를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K 값이 커요. 그러면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농도가 훨씬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반응이 우세하다? 정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반응. 넣어주자마자 반응물은 사라지고 생성물만 지금 거의 막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지? 근데 K 값이 작아요. 아니, 크다는 얘기는 무슨 상이? 정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럼 K 값이 작아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는 분모가 큰 거야. 그럼 분모의 평형농도 값이 큰 거니까 역반응이 뭐하게?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얘기라니까. 와, 그럼 선생님 얘를 이 평형상태로 꼭 이해를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제가 왼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물의 이온화상수, 이온곡 상수에 대한 얘기를 써볼게요. 자, 물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온화가 안 돼요. 이온이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비전해지면. 그 얘기는 물 분자가 우연찮게 뭐가 됩니까? 물 분자가 부딪혀서 우연찮게 정반과 역방이 가역방이 일어나는데 H3O 플러스라고 하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무슨 이온이고 OH 마이너스 이온으로 뭐가 됩니까? 이온화가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를 제가 써보면요. 평형상수 K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H2의 평형농도의 1승 H2의 평형농도의 1승분의 H3O 플러스의 평형농도와 OH-의 평형농도 곱한 B가 되겠네요. 그런데 평형상수 K값 안에 제외가 돼야 될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용매. 용매는 걔가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반응 중이나 반응 후 농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H2 리퀴드는 뭐 한다?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다? 고체. 고체는 용액 안에 녹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용액의 농도에 변할 수가 없어요. 두 개를 뭐 한다?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25도씨 상태에서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H3O+의 평형농도하고 OH-의 평형농도의 크기가 얼마가 1.0 곱하기 10은 14승이라고 나온다고. 무지무지하게 작다는 얘기야. 얘가 무지무지하게 작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정반응보다 역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물 분자를 11, 14승계를 넣어주면 이 중에 몇 개만? 한 개만이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의 없으니까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운 거야? 이전에
근데 왜 이걸 따져줘야 되는데? pH하고 pH하고 pH 때문에. 그리고 중화 반응에서 양적 관계를 뭐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화학형의 성형 상태에 대한 얘기 좀 더 부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앞으로 방학 동안에만 할게요. 지각하면 뭐 한다? 결국 결석하면 결국 1,000원, 2,000원 빵. 1,000원, 2,000원 안 돼. 1,000원, 3,000원 빵. 여기 또 나갔다. 야, 수준이 나갔고, 선서도 나갔어 벌써. 이리 봐라. 민규야 가. 너희